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변호사님, 검사장 회의 소식은 이미 좀 들으셨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어떻게 나눠지나요? 예.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예. 일단은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가 오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수사지휘 내용이 두 가지였죠. 이제 수사 전문 자문위원들을 소집한 자문단 소집에 대해서 하지 말아달라. 예. 그리고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팀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보고만 받아라. 이 두 가지 수사지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논의가 됐고, 지금 이제 전원에 따르면은 이 수사 자문단은 소집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보지만, 그건 수용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예, 근데 수사팀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보고만 받아라라는 부분도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게 더 예. 대중의 검사장들의 의견이라고 일단 보도가 됐고요. 예.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이 검찰총장의 거취, 그러니까 사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퇴의 대부분이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총장의 어떤 선택이 남아 있는 셈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선택지가 가능한가요?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아가지고 쉽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안 할 것 같은 선택지는 아마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00% 수용. 맞습니다. 이건 없을 것 같고.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수용을 그냥 할 거였으면 굳이 검사장 회의까지 소집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전면 거부도 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검사장들도 동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이제 이 수사 지휘와 관련돼서 이 사건 수사 지휘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으니 다시 지휘를 해달라, 혹은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형태로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의 길을 갈 가능성이 많은 거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이 윤 총장 개인이 아니라 검사장들의 일반적인 의견, 검찰의 일반적인 의견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이제 검사장 회의라는 그런 형태를 또 취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지 요청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이게 어떤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검찰청법 8조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만의 지휘 감독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사지휘권이 행사가 된 건데, 이제 그 바로 앞에 7조 2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원래 7조 2항에 수사 지휘권에 관해서 이의 제기권이라고 해서 상급자의 명령, 지휘 감독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내용을 원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요건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그걸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국 법무부의 판단 아닌가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자체를 소위 말하는 비토,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7조 2항 7조의 원래 제목이 검사 동의체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상급자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검사 동의체의 원칙이 아니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이의 제기권이기 때문에 검찰 외에 법무부와 검찰 관계에서 이걸 적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복종 의무가 있지만은 이제 부당하고 불법적인 지시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다라는 판례상의 조리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이문정 부장검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이 사안이 검찰청법의 몇 조에 위반되는 걸로 보이니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라는, 정확하게 말해서 법률적인 권리는 아니지만은 행사를 할 수는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우리가 봤을 때는 당초부터 법률적으로 검토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그것을 지휘를 내리고 지휘 의무를 복종하지 않고 지휘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의 이 수순은 예상된 수순대로 오더라도 답은 나와 있는 상황 아닌가요? 거의?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검찰은 이런 어떤 대안을 선택할까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 이제 이 수사지휘권이 행사된 사례가 딱 두 번입니다. 이번까지 포함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선례가 쌓여있지가 않고요. 가장 이제 반발하는 내용은 물론 이제 문서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과거에 이제 강정구 교수 사건, 천정배 법무장관이 했던 경우에는 수사의 방식,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를 하느냐, 구속 수사를 하느냐에 대한 지휘였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건에 대해서 지휘를 배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아직은 선례가 쌓여있지 않은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이게 사실상 이 수사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지휘가 아니라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다라는
나름의 정치적인 나름의 그런 항의를 하는 퍼포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 법무부로서는 마찬가지로 그렇겠죠? 지휘권이라는 거는 아니다. 이제 검찰이라는 것들은 검찰의 기존에 준 독립성이 있다는 것을 존중했지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없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민주적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맞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기를 한다고 쳐도 아까도 여쭤봤지만 그걸 판단하는 주체가 법무부인데 어차피 법무부가 법무부입니다. 그래 당신들 말이 맞소 이럴 리는 거의 없는 없다라고 상황이고요. 보여지죠. 그럼 서로가 어차피 퍼포먼스인데 맞습니다. 이 퍼포먼스를 검찰이 이 제기를 하는 순간 이건 항명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이것도 지금 그 내용 자체만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항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다만 이제 항명이라는 표현은 저는 적합하다고는 안 예, 생각하는 예. 게 조금은 본권적인 느낌이 있어서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민주국가에서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상호 간에도 직급이 다르더라도 예. 의견이 다를 수는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분명한 거는 법무부로서는 당연히 지휘권을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모두가 궁금한 건 그 다음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으로 본다면은 원칙적으로 이대로 그대로 가면은 결국은 검사징계법이 동원될 것이라고 저는 감찰을 보입니다. 할 수 있단 네, 말씀이신가요? 감찰을 한 다음에요. 감찰 자체보다도 감찰 결과 결국은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해서 적극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휘 수사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에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할수 징계위원회 있다는 말씀이시죠? 회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총장을 징계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고요. 예. 감찰한 사례는 딱 한 번 있고요. 예. 그건 이제 최동욱 전 검찰총장 예. 관련돼서 한 번 감찰이 있었고요. 예. 그때도 이제 최 총장이 감찰을 수용하지는 않고 그냥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사퇴를 예.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검사징계법상 이제 최고 수위로 할 수 있는 거는 해임까지 가능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논쟁이 촉발이 그렇죠. 되겠죠. 예. 그리고 이 징계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징계법상 이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고요. 위원들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뜻에 따르는 이제 위원들이 구성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징계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이것을 집행하는 주체는 또 대통령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셨지만요. 지금 앞으로의 수순은 거의 자명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A란 경우에, B란 경우에, C란 경우에. 그렇다면 이런 어떤 수순을 끝까지 밟지 않고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총장이?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모두에게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자진 사퇴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그것이 그럴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이유는 만약에 수용을 하고 사퇴를 하거나 거부를 하고 사퇴를 하거나 했다면은 검사장 회의까지 굳이 열고 할 필요가 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 대한 법무부의 불신임에 대해 가지고 검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조직의 리더들한테 다시 한번 자기가 총장으로서 신임을 얻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스스로 물러나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보입니다. 저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가장 어떤 검찰의 핵심 조직 중에 하나인 서울중앙지검의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이 검사장 회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이제 중앙지검장을 아예 참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뭐 검사장 저희가 정확하게 몇 명의 검사장들이 어떻게 어떤 이유로 지지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뭐 이것만으로 검찰 조직 일반이 다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왜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에 있어서도 수사지휘권의 선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민주적 통제의 선에서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행사될 수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에서는 그렇다면 그냥 단순하게 검찰의 독립성 침해가 아니라 왜 어떻게 법리적으로 이것이 아닌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주장과 공방보다는 좀 정치적인 공방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는 차후에 따르더라도 따르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또 거기에 따른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도 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징계위원회를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징계가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그 징계 처분에 대한 또 무효 소송을 다툴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한 사법적 판단까지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별로 어떤 하여튼 보기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거의 뭐 1년 동안 이제 그런 것으로 계속 이제 시끄러워진다는 게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람직하지도 않고 보기 좋지도 않은 어떤 맞습니다. 상황 같은데요. 어떻게 정리가 가장 어떤
매끄럽게 매끄럽게 되는 것이 좋은. 그 어느 쪽이 매끄러운지 잘 판단이 않습니다만. 예. 네, 뭐 기본적으로는 법률상으로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예. 거의 따르는 건 맞고요. 근데 예.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예.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얘기 잠깐 여기서 끝내고 시간 거의 다 돼가지고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그 엠브라스 막은 택시 운전사. 네. 그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지금 네. 청원이 5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네, 예.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두 번째는 어느 정도를 예견 가능했는가. 그 예견 가능에는 포함에는 인과관계까지 포함이 되는 예. 것이죠. 만약 이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다. 나는 여기서 제대로 보상을 받겠다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면은 예. 가장 최고 수위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예. 살인죄까지 가능하고요. 예. 더 낮은 수위로 보더라도 최소한 업무방해죄는 가능할 수 있다고 예. 보여집니다. 예. 일각에서 제기하는 과실치사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낮은 것 같고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 행위다. 이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가능성도 인정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다. 높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당시에 이제 상황 그리고 당시에 환자가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었는지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잠깐 저도 뉴스 위에서 잠깐 봤더니요. 네.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 택시 네. 운전사가. 그러면 그 말을 한다는 거는 그쪽 구급차 쪽에서 상황을 설명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예. 방금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소위 예. 말하는 고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미필적 고의라는 게 이런 결과가 있더라도 나는 그걸 충분히 수용하고 말을 감수하고 반복해서 하는 걸 제가 용인하겠다라는 봤습니다. 취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고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수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